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 2025년 6월 18일 6일차 전황정리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고 미국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할 경우 미국도 표적으로 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그 누구에게도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였고요.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최후 통첩을 전달하였으며 최후 통첩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전략 자산을 중동에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바에 의하면 영국 공군도 중동으로 공군기를 옮긴 상태고요. 오만 해군과 아랍에미리트 연합 해군도 모두 모항에서 출항하여 작전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전략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3척의 미국 항공모함, 1척의 영국 항공모함, 순양함 1척, 구축함 18척, 오하이오급 원잠 1척, 연안 전투함 3척, FA-18 슈퍼호넷 전투기 132대, EA-18G 글라우러 전자전기 15대,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12대, MH-60R 시오크 헬기 25대, MH-60S 시오크 헬기 18대, MH-60R 시오크 헬기 28대, NQA 무인 헬기 3대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미사일 조립을 위한 원자재와 부품을 생산하는 테헤란의 미사일 생산 시설을 6월 17일과 6월 18일 두 차례 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테헤란주 하자라바드에 있는 코즈르 미사일 생산 단지를 공습하였습니다. 이곳 코즈르 미사일 생산 단지에서는 고체 및 액체 연료 미사일을 생산합니다. 당장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코즈르 미사일 생산 단지에서는 30개의 새로운 건물들이 건설되곤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러시아, 헤즈볼라, 후티에 무기를 보낼 때 이 시설에서 생산한 무기를 보낸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테헤란 서부에 위치한 카라지를 집중적으로 공습하였는데요. 여기에는 원심분리기 기술 회사의 공장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에 위치한 테헤란 핵연구센터도 공습하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두 건물을 모두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테헤란에 위치한 테헤란 핵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여러 핵연구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플루토늄 분리, 우라늄 변환, 레이저 농축, 플루토늄 생산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와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반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6월 17일에 테헤란에 있는 이맘 후세인 대학교를 공습하였는데요. 이 대학교의 경우는 핵무기 기술 관련 실험에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공습하였습니다. 이란은 지속적인 피해로 인하여 서부 지역의 병력을 일부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란 서부에서 중부로 철수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스라엘 공군은 그것을 확인하고 공습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란군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절반 정도가 파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탄도미사일 비축량의 30-40% 정도가 파괴 혹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란군의 미사일 역량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탄도미사일 생산 공장을 공격하고 있고요. 공장만 깔끔하게 파괴하였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돋보이는 것이 민간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인이 없는 시간대를 확인하고 그 시간대에 공격하여 민간인들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란군은 개전 이후 1000대의 드론을 이스라엘로 발사하였습니다. 이 중 드론의 피해는 수십 건밖에 없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영공에 들어온 200대의 드론을 요격하였고요. 700대 정도는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요격됐다고 합니다. 이 요격은 미국이나 요르단이 진행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잔잔주에 대한 공격도 이어나갔습니다. 여기에는 페르시아 자원연구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등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특히나 우라늄 농축에 필수적인 원심분리기 로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을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군은 이란 군군력을 파괴시키고 있는데요. KC-707 공중급유기가 파괴되었고요. AH-1 코브라 공격 헬기 8대가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이란 공군기지는 이미 막대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군은 6월 17일에서 6월 18일로 넘어가는 밤에 이스라엘의 드론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확인된 최초의 이스라엘 공군의 손실로 기록되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F-35 전투기 등이 격추되었다고 보도를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보도는 전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란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군은 이스라엘군의 병영을 목표로 23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또한 이란군은 총 13대의 드론을 보냈는데요. 모두 요격되었습니다. 이란군의 공격은 이스라엘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탄도미사일 한 발이 착탄하여 민간인 한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는 발생하였습니다. 이란 정권은 현재 내부 불안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정부는 인터넷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란 내부에서 오는 정보가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란 정부는 모사드의 해킹에 우려하여 인터넷을 끊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이란 정권의 내부 불안을 우려하여 끊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현재 이란은 내부 불안이 또 심각한 것이 6월 17일 이후부터는 이란의 석유 수출이 거의 중단되었고요. 이번 주말까지 9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테헤란 내에서는 이미 시위 진압 경찰 부대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내부 불안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를 지원이라도 하듯이 테헤란에 위치한 이란 경찰청을 공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상 전황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